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중국 북경 현지에서 한국경제신문 김태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큰 화두를 다룬 이유는 실제 생활과 그다음에 경제도 분명히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또 주게 되는지 또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이윤학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모그와의 전쟁. 오늘도 스모그가 뿌옇게 껴가지고 여의도에, 그죠? 네. 자, 리커창 총리는 스모그 대책 의지를 재차 또 피력하기도 했고, 중국 현지에서는요. 네. 자, 이런 변화들, 이윤학 기사는 어떻게 또 느끼고 계시는지요? 최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중국 스모그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 기상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 스모그와 관련해서 작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기폭제가 됐던 것은 커피 가격입니다. 네. 커피 가격이 최근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급 커피가 아라비카 품종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믹스 커피가 이제 브루스타라고 해서 있는데 아라비카는 브라질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브루스타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데 이 남반구 북반구에 있는 이 주요 생산국에 다 지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커피 ETF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86%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경우에 겨울 밀이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파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한파들이 이것을 수송하는 데 영향을 줘서 커피, 밀, 그리고 대두, 그다음에 설탕, 대체로 모든 곡물 시세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커피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ETF들이 한국 시장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 시장,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0%, 그리고 1월 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커피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고요. 그 근본 원인은 기상 변화였습니다. 옥수수 ETF도 1월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밀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죠.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사변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세계 곡창지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한파,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해서 최근에 한 27%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기상청장님이 와서 말씀도 하셨지만 기상청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더군다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최근에 곡물과 관련된 시세들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 수준에서 지금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반등한 수준이어서 혹시 곡물 가격 사이클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빅 사이클이라고 또 그렇죠. 슈퍼 사이클.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31일이죠. 미국 농무부가 연간 이 작황에 대한 봄 파종량 그리고 또 분기별 곡물 재고를 발표합니다. 상당히 큰 빅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가격 변동을 줄 수 있는데 이미 곡물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런 기후 변화들이 생활에는 접근해 있단 말이죠. 네. 자,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뭐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가 네. 아니면 뭐 주식을 근데 사실 관련 기업을 찾기가 국내에는 원자재 쪽이 좀 네. 약한 편이죠. 네네. 자, 그래서 투자 대안으로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네. 구체화가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림을 보셨듯이 커피나 그리고 그런 농산물들, 그다음에 밀, 옥수수도 최근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있는
그 커피 ETF랄지 옥수수 ETF, 밀 ETF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네.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큰 수익이 냈고요. 거기다 근데 한 종목에다가 내가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ETF가 농산물 ETF가 DBA라고 하는 티커, 우리로 치면 코드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최근에 그 농산물 ETF인 DBA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농산물 ETF가 거의 한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농산물 ETF의 기초 자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수수, 그다음에 그 밀, 콩, 밀, 그다음 슈가, 그러니까 설탕, 코코아, 커피 대부분 최근에 가격이 폭등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잠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해외 주식 전문가들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윤아 기사께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제 해외 주식부를 출범시키신 또 산증인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뭐 우리투자증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의 저런 ETF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어떤 증권사 꼭 저희 회사 안 오셔도 되고요. 네네네. 어떤 증권사를 가더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네, 거죠. 가능합니다. 자, 이 곡물 관련된 ETF도 물론 농산물이나 뭐 여러 원자재들이 있습니다만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직접적인 투자의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또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ETF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초자산을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일종의 한 번 정도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ET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직접 투자를 해보겠다 할 경우에는 ETF 중에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또는 개별 기업도 가능합니다. 먼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농업 기업의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그룹을 묶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을 한 게 MOO라고 하는 티커가 MOO입니다. 이 기업은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산토라고 할지, 그러니까 종자 회사입니다. 농약 회사죠. 네. 몬산토, 그다음에 신젠타 이런 기업들을 여러 기업들을 묶어서 한 ETF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2월 초부터 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컸고요. 원래 이 MO라고 하는 이 ETF의 경우는 변동성이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5% 정도 변동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몬산토나 신젠타 같은 경우는, 특히 신젠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농업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라는 분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농부가 되라 이런 얘기도 네. 했습니다.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1차 산업이 많이 지금은 이제 내려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개별 기업들, 즉 몬산토, 신젠타, 강사홀딩스나 미국, 중국의 왕왕차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자, 기상변화와 관련해서 다른 수혜주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주식시장을 또 접근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관련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가면은 이 소비재 관련해서 왕왕차이나나 강사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가격 정책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간접적으로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해 문제랄지 네. 기상 문제로 인해서 더 주목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로 전기 자동차 회사랄지 아니면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인데 그렇죠. 중국의 경우에는 비아적이라고 해서 BYD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크게 올랐던 태양광 관련 회사들도 최근엔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중국발 악재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기상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발을,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조금 확대해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홀딩스, 왕왕차이나 같은 그런 것도 네.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랄지 이렇게
폭넓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기 버스라는 것도 있고요. 참 네. 종류가 많은데 사실 뭐 확대 해석한다면은 5만 개 다 나오겠죠. 네. 근데 뒤에 보면 또 이제 뭐 비철 금속이나 원자재 얘기가 또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네. 제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 원자재를 통해서 사실 환경과 원자재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얻는 우리의 투자 힌트는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한번 오늘 접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의 이윤학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